네, 2017년 8월 7일 월요일은 삼성등 재판에 결심이 있는 날이었어요. 이날 오전에 박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오후에 이 결심 공판에 들어갔었습니다. 저도 뭐 노트에 기록은 해놨지만은 뭐 이렇게 전문처럼 기록할 수는 없었는데 검찰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재판을 엉터리를 했는지 양심의 가책이 느꼈는지 그 구형문을 언론에 배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전문을 구할 수가 있어서 제가 2017년 8월 9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것이 페이스북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제 노트를 봤더니 그 검찰의 구형문을 읽었던 검찰은 박영수예요. 네, 그래서 2017년 8월 7일 삼성재판에서 검찰이 읽었던 그 검찰의 구형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동안에 이제 여러 재판도 보고 또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또 특히 지난번 대선 전에 윤석열이가 그 까발린 게 미국 LA 선데이 저널에 났었고 또 그것을 서울의 소리가 공개를 했었죠. 윤석열의 엑스파일 해갖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특검에 엮었다는 그 사실이 났기 때문에 뭐 지금 다시 2017년도에 일어났던 그 재판을 들어보면 검찰이 얼마나 엉터리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몇 번 읽어봤지만은 문장 하나하나가 검찰이 말하는 하나하나가 전부 다 그 반대, 검찰이 주장과는 반대로 엉터리라는 것이 느껴지는 사실입니다. 자, 검찰의 구형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는 글. 먼저 약 5개월 동안 준비기일을 포함해 무려 55회나 기일을 진행해 주신 재판부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려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검사로서 수사를 개시한 이래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 사안을 확인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가로서 품격을 지키면서 편향된 가치와 시각을 갖지 않으려고 스스로 경계하면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를 볼 때 우리나라 GDP의 18%를 차지하고 있는 1등 기업 삼성그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기보다는 그룹 총수만을 위한 기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59개의 계열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최대의 재벌 기업입니다. 대통령은 대기업 규제 등 경제정책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있어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따라서 대통령과 삼성은 재벌 기업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두고 크고 작은 잠재적 현안으로 상호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내 유보금 과세 추진의 후퇴 등이 그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매우 좌파적인 검찰의 주장이죠. 그러나 더욱 거세진 경제 민주화 바람은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기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재벌 개혁을 요구하게 되었고 더군다나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피고인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는 시급한 지상과제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이재용의 이러한 현안 해결의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최순실의 요청한 재단 설립이나 정유라의 성마훈련, 영재센터 운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자금 지원의 필요와 접합되어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의 딸에 대한 성마 지원을 하게 되었고 미래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 및 영재센터 후원 등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인 바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틀이라고 하거나 피고인 이재용 관여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사실과 증거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디테일의 늪에 빠지게 하여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하였습니다. 3.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 이 사건은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성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그에게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 공유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하였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 수익을 은닉하였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룹 차원의 뇌물 사건에서 가장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돈을 건네준 사실과 그룹 총수의 가담 사실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 스스로 약 300억 원을 준 사실과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과 독대한 사실 및 자금 지원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의 뇌물 사건에 있어서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에 해당하는 두 가지 사실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고 그에 대하여 공판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관련 증거들에 의해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뇌물 공여 기간 중에 진행된 경영권 승계 현안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신규 순환 출자 고리 해소 문제, 엘리엇 대책 방안 마련 등과 관련하여 실제 도움을 준 사실까지도 입증되었습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대통령 직무상 요구 이외에 개인적 친분 등 다른 사유로 이 사건과 지원을 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대통령 요구에 따라 교부한 이 사건 각 금원들은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교부된 뇌물임이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추가로 본건 관련 증거들의 증명력 및 사실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기업비리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후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후에 증거인멸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부터 사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허위 용역 계약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범죄를 숨기기 위한 수단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뇌물을 제공하면서 허위 용역 계약 등을 통하여 뇌물 제공 사실을 은폐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피고인들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이 실제 진실이 아닌 범행 은폐를 대비하여 사전에 허위로 만들어 둔 것은 아닌지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경제계의 최고 권력자가 정계의 최고 권력자가 독대 자리에서 뇌물을 주고받기로 하는 큰 틀의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따라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과 주요 정부 부처 등이 동원되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정해지면서 진행된 범행입니다. 즉 독대 자리는 큰 틀의 뇌물 제공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개별적인 뇌물 제공 과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태도를 살펴보면 범행 당시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실을 잘 모르고 동원되었던 사람마저도 국정농단 사건에 관련된 사실 자체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염려 등으로 인하여 속국적인 진술 태도를 유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 이재용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삼성그룹 관련자들은 피고인 이재용의 범행 은폐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들이고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는 객관적인 물증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신빙성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4. 피고인들의 변명의 부당성. 피고인들은 대통령에게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본건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들에 반한다는 점이 재판 과정을 통하여 명백히 확인되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본건 자금 지원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은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번복되었습니다. 실제 진실은 하나일 것인데 자신들의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 그 주장 내용이 수사와 재판의 진행 단계에 따라 변경된다는 것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허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본건
자금 지원에 대하여 대통령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교부한 것으로 직권남용의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본건 수사와 재판을 통하여 확인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본건 자금 지원은 2014년 9월 15일 최초 독대에서 형성된 상호 편의 제공의 합의에 따른 정경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단순히 직무상 권한을 앞세운 대통령 위협에 굴복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통령 요구를 받고 이재용 피고인은 편법적 경영권 성계 등 여러 가지 도움이나 혜택을 기대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금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피고인은 실제로 합병을 포함한 경영권 성계를 위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도움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최지성의 책임하에 자금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이재용은 지원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이재용이 직접 대통령으로부터 자금 지원 요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총수의 전위 조직인 미래전략실 실장이 총수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반하는 궁색한 변명입니다. 과거 기업 범죄에서 총수를 살리기 위하여 전문 경영인이 허위 자백을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들의 주장 역시 피고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의 허위 주장에 불과합니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주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발휘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여야 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 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춰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지한 일부 최고 경영진입니다.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6. 결여. 이제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 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 사건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피고인들의 양형에 대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 중 제3국의 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여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기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 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 그리고 대부분의 양형 기준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형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용 징역 12년, 피고인 최지성 징역 10년, 피고인 장충기 징역 10년, 피고인 박상진 징역 10년, 피고인 황승수 징역 7년. 다시 들어보신 것처럼 검찰이 재판을 얼마나 엉터리를 해왔고
또 얼마나 억지로 주장하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피고인 최후 진술은 따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